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10주 연속 상승 랠리에 막을 내리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3,200선까지 넘어서기도 했다가 주중 내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결국은 주간 기준으로 2%가량 내렸는데요. 그래도 3,000선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0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매수하면서 방어에 나서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도 역시 한 달 만에 주간 기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일지 아니면 반등을 노리는 후퇴일지 시장의 이모저모 잘 살펴보고 대응 전략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도로와 항구시설 보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배터리 기술, 태양광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는데요. 연준과 함께 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계속 떠받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버블에 대한 경고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에 15조 달러였던 미국의 M2 통화량은 12월에 19조 달러로 24%가량이나 뛰었고 미 정부의 부채 비율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미국 셰일 생산 둔화에 원자재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또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의 상승도 이어지겠지만 금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 등 상승 요인과 위험자산 선호 같은 하락 요인이 섞여 가격 전망이 엇갈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향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명의 날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규를 처음 내놨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히토류 관리조례 초안에서 히토류 채굴과 재련, 분리앱 총량 관리와 히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제도를 명시하고 산업망 관리와 감독의 강화 내용도 담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반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와 투자 전략 함께 점검해드리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안 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황 소장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점검해봅니다.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주목할 정책 모멘텀 짚어봅니다. 2021년 한국 경제의 5대 키워드 살펴봅니다. 3,000피의 주역인 개인이 주도하는 증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망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증시는 주 초반에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다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2%대 하락이었는데 일단 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장 초반, 주 초반에는 일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조정 양상 지속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요 수급 주체 개인의 수급은 여전히 10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 9조 원가량의 순매도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진행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시장 내 영향을 줬었던 요소는 뭐니 해도 연준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은 지금 현재 유동성에 근간한 어떤 그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금리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미세한 훼손 여부의 가능성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서 시중 금리의 변화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 내 계속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 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 일단은 시장 주가 지수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간 좀 미흡한 면이 상당 부분 여전히 잔존한다라는 점 꼭 좀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핵심 요소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요소 상당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FOMC의 유동성 훼손 여부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선 반영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반영될 부분이 남아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계속되는 의문으로 잔존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FOMC 1월 회의가 개최가 되죠. FOMC가 개최가 되죠. 그리고 바이든 신정부는 2월 중 지난주 바이든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 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다음 주에 열릴 FOMC 그리고 그 다음 2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가 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또다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부분 분명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테이퍼링 물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파월 의장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출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불식시키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있는 시중 금리 자체는 상당 부분 상승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중금리의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에 있는 호재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전히 추가 경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2월 달에 나올 추가 경기 부양책,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정부의 이제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으로 지정이 된 옐런 전 FOMC 의장 같은 경우 일단 추가적인 재정 확대 가능성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서 백신 기대감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악재 여전히 잔존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나타났었던 어떤 소매 지표랄지 고용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둔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유로존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 전면 봉쇄 계속되는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1월 25일부터 미국에서도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실시하겠다. 코로나 음성 판정이 있지 않는 한 입국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산 우려감이 이제는 정말로 방역 강화 조치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방역 강화 조치는 바로 경제의 어떤 제재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의 둔화를 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번 주 나타날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뭐니 해도 유동성 장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의 어떤 변화 여부, 변화 가능성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여전히 유동성 훼손 여부에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 상승 기조로 갈 거냐, 하락 기조로 갈 거냐. 상승 기조로 간다라면 시장은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하락 기조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 기조로 하락을 한다라면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가장 첫걸음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한껏 진행이 되고 있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과 1분기 실적.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 일단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편안하게 그리고 안도감 있게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그 주식을 찾고자 한다라면 업턴 사이클에 이미 진입한 그런 업종이 가장 핵심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업턴 사이클. 당연히 전기차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반도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5G 통신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업종군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지난주 우리 시장 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국내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 훼손될지 이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국채금리의 추이도 계속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역시 한 달 만에 주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소비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왔죠.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다우지수 0.6% 내외, 그리고 S&P 500이 0.7%, 나스닥이 0.9% 내외 하락. 일간 기준입니다. 주간 기준은 다우가 0.9% 하락이죠. 그리고 S&P 500이 1.5%의 하락, 나스닥은 1.5%의 주간 기준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동떨어진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상당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조정을 보였던 주간 기준 하락을 보였던, 그리고 주말로 갈수록 그 하락폭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두 가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 지표의 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 지지난주에 보였었던 고용 지표의 둔화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소비 부진, 소비 지표의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가 상당 부분 시장의 전망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소비 지표 0.7% 하락하는, 예상치는 0.1% 하락이었지만 이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경기 부양책 자체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왔고, 또 한 가지, 이것이 과연 상원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상원 통과의 부정확성, 불확실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보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인 조정 양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긍정 심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그들의 시간으로 20일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는 2월 달로 다가온 2월 달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지난주 발표된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가능성,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이에 따른 방역 강화, 이에 대한 어떤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 부양책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양상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든다라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예인데요. 경기부양책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중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과거 같은 경우 경기부양책이 크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텐데, 이에 따른 한 단계 더 동전의 양면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미리 선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떤 코로나 재확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재확산이 크게 급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봉쇄 조치가 강화된다. 봉쇄 조치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야 될 텐데, 신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더욱더 크게 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급락 내지는 급변동성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 자체의 어떤 대규모 대형화의 기대감이 오히려 불어오면서 시장 굳건하게 떠받칠 수 있는 근간이 되더라라는 점. 오히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연방 정부 기준 최저임금에 대한 상향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시간당 7.5불로 동결되어 있는 연방 정부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 이것이 이번 2월 달 가능성, 15달러로 2배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비 욕구를 자아내게 되고 소비 욕구는 오히려 거꾸로 제조업의 상승, 경기 선순환 사이클을 충분히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전히 마음 두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유동성의 훼손 여부, 가능성 이 부분을 계속 따져봐야 되겠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BOJ 통화정책회의와 BOE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통화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 우리 시장 내 힌트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힌트에 따른 시장의 어떤 그 변동 가능성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유동성 지속 여부에 좀 중심을 두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도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지배할 핵심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딱 두 가지입니다. 금리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도 그 넷플릭스랄지 주요 어떤 그 인텔이랄지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결국은 금리와 4분기 실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그 사이에서 순조로운 그 투자 심리의 이동, 시장 힘의 이동이 가능하겠느냐의 여부, 이 부분에 시장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신정부 출범한다라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취임 연설에 상당 부분 시장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취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에 그의 정치 행보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 내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하루 전에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어떤 청문회 진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 확대 정책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의 여부 분명히 시장 내 던지는 힌트가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죠. 4분기 실적이 시즌이 진행된다라면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실적 장세로의 소프트 랜딩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 수급 주체별 방향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 고객 예탁금이 지난주에도 4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무려 7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개인의 순매수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5조 원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9.2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간의 힘겨루기 양상 이 속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성이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수급 주체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그 방향성은 두 가지. 바이든의 취임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가 무엇일까라는 부분. 과연 어떤 그 달러의 약세를 계속 이끌어내면서 신흥국으로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증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시중금리의 변화로 인한 유동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신뢰도 여부가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유동성 지속 여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은 뭐니 해도 금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 수혜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융주, 결국은 은행주와
증권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다소간에 좀 조정 양상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수혜주 최선호주는 증권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좀 두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옐런 의장의 청문회 통과, 청문회 증언 내용 이에 따라서 시장 재정 확대 가능성 그리고 경기 부양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진행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결국은 원자재주, 경기 민감주, 친환경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것이 이번 주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잠시 후에 4분기 GDP 발표 그리고 12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발표되는 GDP와 산업생산, 소매 판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내일은 옐런 장관 지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레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아울러서 목요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일 금요일에는요. 기존주택 매매에 대한 어떤 발표 있고요. 1월에 대한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진행된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과 이벤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주죠. 현지 시각 20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과연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항상 이제 바이든 취임 이 부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로부터 100일 동안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1952년부터 이 부분을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민주당이 집권을 한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3.5%의 100일간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과거 경험적으로 0.5%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완전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될 것이고 취임사의 방향성, 취임사의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우리나라로의 수급 영향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2월 대기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라면 향후 100일 동안 소위 말하는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혼기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3.5%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기대감 오히려 상당 부분 클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과연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무엇일까? 예상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된 재가입의 행정명령을 먼저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 트럼프가 망쳐놓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적으로 가시화시키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이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 내지 행정명령을 가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억제시켜 왔었던 반이민 정책, 이 부분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 1호 행정명령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사실상 사뭇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을 행정명령 1호로 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시장으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것이고 시장은 친환경 관련주들로 다시금 뜨겁게
달구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일단 친환경주 그리고 금융주, 인프라 관련주,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고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의 어떤 그 영향 여부 가능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점.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경기 지연,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옐런의 어떤 그 재정 확대 정책 이 부분이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부분과 경기가 개선될 것이냐라는 부분과 금리가 상승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서로 간의 상호에 주고받는 어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평형 상태,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냐.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시장 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 코로나19의 방향성, 경기 개선의 방향성, 금리의 방향성 이 부분 계속해서 챙겨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닥쳐오게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경련이 2021년 한국 경제가 주목할 5대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바이든 신정부 출범, 경기 부양, 친환경, 그리고 신시장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자세한 내용과 또 우리 시장의 시사점 함께 짚어주시죠. 네, 바이든 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을 딱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내 이 5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은 그 5가지에 의해서 시장의 테마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 내 2021년 증시 화두는 VAR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VAR 결국 V 백신이고요. A 아메리칸 신정부가 되겠고요. R 레이트 금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백신이 과연 집단 면역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빠르게 당겨질 것이냐 아니면 지연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속도 그리고 경기 회복의 시점이 바뀌게 되는 가능성,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고요.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 내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텐데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상당 부분의 정책들이 미국의 정책들이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그러면 시장은 다시금 좀 평년 수준의 어떤 그 시장 복귀. 그럼 복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그 복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회. 분명히 시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금리. 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 부분 VAR 꼭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에 따른 시장 내 변동성도 있지만 그 변동성 속에는 분명히 기회가 존재한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큰 그림 분명히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경제적인 이슈, 키워드 5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되겠고요. 바이든 신정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시장 개척 부분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회복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보급의 속도 그리고 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효과가 얼마만큼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냐. 빨리 나타나느냐 아니면 지연이 되느냐. 이에 따른 시기.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인데요. 글로벌 무역 질서가 과연 귀환될 것이냐. 그러면
글로벌 정책 변화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여기에는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여부가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파리 기후협약으로의 재가입 여부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변화, 그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모색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경기 부양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만 사실상 상당 부분 눈여겨봐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은 친환경과 헬스케어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가해서 중국이랄지 유럽이랄지 동남아 지역들의 경기 부양책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5G를 포함한 인프라 7가지 대형 신형 인프라 투자를 급속하게 그리고 대형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자금의 경기 부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탈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050년 미국 탄소 제로, 결국은 여기에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5조 달러라 하면 우리나라 1년 GDP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엔 결국은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이 된다.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시장 내 테마군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 신시장 개척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 움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을 넘어서서 동남아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여기에는 베트남이랄지 인도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신흥국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장 5가지 키워드 그리고 3가지 VAR이라는 우리 시장을 지배할 시장 핵심 요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3,000피 시대를 연 주역이 개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유동성 속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정장에서도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 기조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분명한 것.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이 10조 5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9조 2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기관과 개인이 어떤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수급 상황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떠오르고 있는 일단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중요할 텐데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스탠스, 유동성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스탠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방향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이번 주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00원, 1,099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요 바로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1,099원이 아니라 1,090원, 1,080원대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시장은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신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유동성 장세,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점에는 다소간 좀 의문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실적 장세로의 이동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반도체랄지 5G랄지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일단 증시로 자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만 2주 동안 14조 원이 무려 14조 원 증시로 유입이 됐고요. 그 부분 고객예탁금의 순증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들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포모 현상, 나만 뒤떨어진다, 나만 제외된다라는 좀 두려운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영끌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모 현상이 뚜렷하게 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일단 어찌 됐던 시장 내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은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의 방향성, 또 이에 대한 미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긍정적인 실적이 부재하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은 항상 금융주가 장식을 한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직 유동성이 당장 끊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동성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 속에서 여전히 금융주에 대한 유동성 장세의 수혜,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금융주 관심 영역군에서 절대 놓으시면 안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상당 부분 일단 뭐 거의 좀 미약한 외국인 수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역시 기관과 개인의 어떤 그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더 편안한 주식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편안한 주식. 이건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편안한 주식일 것이고 여러 가지 신정부 출범, 유동성 장세 그리고 업턴 사이클로 진입한 업종의 어떤 그 발굴이랄지 이런 부분 좀 교집합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된다라면 여전히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신정부 출범에 대한 모멘텀에는 재정 확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관심 이에 따른 어떤 그 친환경주와 인프라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4분기 실적 시즌 업턴 사이클로 진입을 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5G에 대한 관심 결국에는요. 그 금리 미세 변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주, 금융주, 증권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재정 확대, 그 신정부 확대에 따른 어떤 그 친환경,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적 장세 진입에 대한 기대와 맞물린 4분기 실적 그 긍정적인 업종,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그리고 5G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